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특별 세션으로 안면마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임상적으로 되게 많이 만나게 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은 별로 그렇게 뭐 물리치료사가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다가 임상 덜컥 나가면 굉장히 좀 어떻게 치료할지 몰라서 되게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 배워두도록 해주고요. 뭐 이렇게 구용어로는 안면마비, 신용어로는 얼굴신경마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영어로 보자면 facial nerve palsy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얼굴에는 얼굴 쪽으로 가는 운동신경이 총 3개가 있거든요. 그게 보면 제3번 뇌신경,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의 움직임을 조절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제5번 뇌신경 같은 경우에는 씹는 근육을 조절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의 운동신경은 전부 다 7번 신경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7번 신경이 고장나는 경우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얘기해 보자면 안면마비가 심하게 왔다 하더라도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밥을 먹는데 각각 씹는 거에는 기능의 장애가 나타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안면마비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 해부학을 먼저 좀 공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7번 뇌신경이라는 거는 브레인스템에 있어요. 뇌줄기에 있는데 얘는 뇌줄기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콜텍스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거는 안면신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뇌신경입니다. 뇌신경. 그래서 지금 뇌로 보자면 콜텍스부터 출발을 합니다. 지금 우리 흔히들 말하는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 M1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브레인스템에 있는 7번 신경핵에 도달한 다음에 우리 얼굴 쪽으로 쭉 나오는데 갈래가 보면 2개로 뻗어져 나와요. 이렇게 위, 아래. 이마와 얼굴로 이렇게 2갈래로 뻗어 나옵니다. 그때 이게 문제가 되는 이 7번 뇌신경은 어디서부터냐면 핵 다음부터를 7번 뇌신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뇌 안에서 얼굴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별로 고장날 일이 없는데 이게 주로 안면마비가 이제 말초성으로 올 때 문제가 되는 게 저기 보면 뇌이도, 뇌이공이라는 걸 지나옵니다. 우리 영어로 보자면 스틸로마스토이드 포라멘이라고 한 저 구멍을 나오거든요. 저 구멍이 어딨냐면 우리 여러분들 귀 있는데 이렇게 귀 쪽 바로 밑에 여기 손가락 갖다 댄 상태에서 입을 벌리면 이제 그 아래턱 만디불이 이렇게 빠지면서 구멍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구멍이 네이도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신경이 나와서 2갈래로 크게 뻗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 봤을 겁니다. 안면마비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인 불명인 경우도 되게 많다 이렇게 표현들 하거든요. 근데 중추성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확실합니다. 뇌 손상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요. 중추성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말초성이라고 하는 신경마비는 흔히들 그냥 벨스 팔시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벨스 팔시의 정의를 보면 뭐 48시간 이내에 저절로 좋아진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안 좋아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안면마비를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얼굴 보면 비대칭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비대칭이 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썩소를 잘 지으면서 한쪽 입꼬리가 잘 올라가는 거 그런 건 비대칭이 있을 수 있는데 보면 눈동자도 한쪽이 좀 작고 얼굴도 한쪽이 좀 잘 안 움직이고 이런 게 과거에 안면 신경을 조금 다쳤는데 나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서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비대칭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만큼 안면 마비는 이렇게 살짝 왔다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구멍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옆으로 누웠을 때 베개 베고 자잖아요. 근데 베개가 좀 딱딱했어요. 그러면 잠자는 8시간 동안 신경이 눌린 상태가 됩니다. 우리 앞에 세돈의 분류, 썬더랜드의 분류 때 공부했죠. 세돈이 눌리게 되면 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이 없더라도 이상 감각이나 마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뉴로 에이프락시아에 빠질 수 있다라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신경 차단 상태. 그래도 그런 문제 난 잘 모르고 살아요. 근데 그게 결국 그런 흔적들을 남긴 경우들 꽤 많이 있습니다. 벨스 팔시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물어보면
주로 그 전날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길거리에서 잠을 잤다. 이런 경우 꽤 많이 있어요. 추운 좀 이렇게 완전 겨울은 진짜 위험한 상황에 빠지겠지만 좀 지금처럼 좀 살랑한 이런 계절에 그냥 길거리 아니면 벤치 같은 데서 자기 동원을 잔 겁니다. 그러면 딱딱한 게 눌려 있죠. 거기 더하기 차가운 온도가 더해지면 벨스팔시로 빠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얼굴이 돌아가 있다거나 한쪽에 느낌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 이제 병원에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의사분들이 약 처방하고 마비가 와서 좀 비대칭이 심하게 나타나면 물리치료실로 보냅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전기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만나는 케이스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나온 게 중추성과 말초성을 구분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념이 되게 다릅니다. 만약에 안면마비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중추성으로 판단되면 이거는 진짜 가가지고 당장 CT, MRI 찍어야 되는 심각한 겁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가 아니라 뇌 종양, 뇌에 종양이 생겼을 때 다른 증상 없이 안면마비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추성으로 왔는데 뭐 스트로크 같이 그런 이벤트가 없었다 이러면 이거는 진짜 좀 빨리 처치를 해야 되고, 그냥 어젯밤에 술 마셔가지고 말초성으로 왔다 그러면 우리 벨스팔시는 쉽게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크게 뭐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좋아집니다 라고 해서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이렇게 증상이 나눠질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파란색 화살표를 한번 잘 보자면 색깔이 주황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어요. 이게 보면 이마로 가는 신경은 주황색과 노란색이 섞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래쪽 얼굴로 가는 턱 쪽으로 가는 신경 보자면 초록색 화살표는 주황색만 가고 노란색은 노란색, 반대편은 노란색만 가요. 그럼 이 노란색과 주황색이 뭐냐면 뇌에 출발하는 구역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콜텍스 한번 봐주세요. 콜텍스에서 우리 화면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출발하는 신경은 주황색, 왼쪽에서 출발하는 신경은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출발한 신경이 왼쪽 안면 신경 핵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같이 들어가요. 미안합니다. 한쪽으로 들어가는 게 양쪽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노란색에서 출발하는 신경도 양쪽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이렇게 중간에 교차를 하면서 주황색으로 출발한 신경은 교차한 다음에 아래쪽 반대편 얼굴을 지배하고, 우리 몸 지배하는 거랑 똑같죠. 우리 운동신경 배웠을 때 오른쪽 뇌는 왼손을 지배한다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앞면 얼굴도 똑같습니다. 오른쪽 출발한 주황색은 왼쪽 얼굴 아래쪽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는 같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추성은 말초신경인 핵, 안면신경 핵인 빨간색 위에를 다쳤을 때를 중추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황색이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밑에 걸로 한번 얼굴로 생각해 보자면 주황색이 지배하고 있는 반대편의 초록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데는 완전 마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마는 완전 마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양측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마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추성은 이마의 주름잡기가 가능하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말초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여기 구멍 있는데 여기서 눌려서 다친다고 했잖아요. 저기 구멍 있는 데가 스틸로마스토이드 포라멘 저 부분인데, 저기 같은 경우에는 이마로 가는 길, 아래쪽 턱으로 가는 길이 둘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기가 눌리게 되면 이마의 주름잡기도 안 되고 아래쪽 입도 안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중추성과 말초성 구분하는 게 이게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추성 안면마비를 한번 살펴봅시다. 병변은 이게 이제 우리 글자로 공부하는 겁니다. 병변은 반대쪽에 마비되는 거인데, 이마근과 눈둘레근 같은 경우에는 양쪽 대뇌 겉질의 동시 지배이기 때문에 이마의 주름 잡기와 눈 꼭 감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각, 침분비, 눈물 분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사실은 글자로 보는 거 의미 없잖아요. 환자가 왔습니다. 이 환자를 보고 우리가 이제 치료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글자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만 넘어가면 이런 사진 딱 뜨면 굉장히 이렇게 알 것 같으면서도 모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종건아, 마이크 되나? 더 종건? 말씀이십니까? 종건. 종선이 말고 종건아. 네, 마이크 됩니다. 지금 보이는 아주머니 화면 기준으로 오른쪽 얼굴이 마비겠나 왼쪽 얼굴이 마비겠나? 이거부터 몰라요. 오른쪽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 마비됐다. 정답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눈으로 보면 왼쪽 편에가 입도 좀 더 벌어져 있고 눈도 막 주름이 가 있고 하니까 이 사람 우리 화면 기준으로 왼쪽 편이 좀 이상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른쪽 화면 기준으로 오른쪽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입이 화면 기준 왼쪽으로 끌려가 버린 겁니다. 톤이 떨어진 거에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더 확연하게 보이죠. 우리 화면 기준으로 오른쪽이 마비됐기 때문에 눈도 크게 뜨고 있는 것 같고, 왜냐면 못 감으니까. 그 다음에 입도 마비가 안 된 쪽이 톤이 높으니까 입이 딸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환자가 저렇게 왔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제는 입이 돌아가 있는 쪽, 입이 딸려가 있는 쪽이 문제가 아니라 입이 딸려가 있는 쪽 반대편이 마비구나. 이거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마비가 되면 톤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종건아, 이 할아버지는 중추성일까 말초성일까? 말초성일 것 같습니다. 왜 말초성일 것 같아? 양쪽이 같이 마비된 것 같아가지고. 양쪽이라면 오른쪽 왼쪽? 네, 뭐 중추성 말초성 그런 거 상관없는데 네. 양쪽은 상관없는데 내가 중추성 말초성 비교할 때 뭘 봐야 된다 그랬노?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니 아까 설명할 때 자꾸 딴짓 하더라. 내 딱 보고 있었어. 종선아, 네, 이 할아버지는 중추성이게 말초성이게? 말초성인 것, 중추성인 것 같습니다. 중추성. 네, 맞습니다. 중추성은 이마의 주름 잡기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중추성이 맞습니다. 이분 이마 주름을 잘 잡았죠. 그러면 다른 사람 봅시다. 이분 같은 경우가 말초성입니다. 이렇게 이마 주름 잡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마 주름이 차이가 나요. 까만색 화살표 딱 보이는 부분에 보면 주름이 안 잡혔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마도 마비가 되었고 아래쪽도 마비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말초성이다. 이렇게 판단 내리면 되겠습니다. 안면 마비가 실제로 이게 그냥 벨스팔시니까 왔다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별일 없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른쪽 사진을 봐보세요. 눈을 못 감아요. 여러분들 눈 안 감고 1분 있을 수 있어요. 1분 정도 있으면 눈 따갑고 막 눈물 나죠 보면. 근데 저렇게 눈을 못 감으면 얼마나 못 감겠습니까? 계속 못 감습니다. 몇 시간, 하루 동안 눈을 못 감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동자가 마르고요. 눈동자가 마른 상태로 유지돼 버리게 되면 약간 안구의 운동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안구의 운동이 움직일 때 눈꺼풀에 쓸리면서 눈에 상처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눈이 빨갛게 충혈됐다가 심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마비가 왔을 때 지금 당장 치료가 안 되고 지금 저 정도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안대부터 차야 됩니다. 안대 차고 수시로 눈물약 넣어주고 안대 차고 이렇게 해야 돼요. 눈 정말 잘 보호해줘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실제로 이제 그 신경계 치료실에 근무하다 보면 안면마비 환자들 종종 만납니다. 뇌출혈, 뇌경색으로도 안면마비 올 수 있잖아요. 중추성으로. 그랬을 때 환자분들이 못 걸어요. 휠체어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랑 뭐 치료 먼저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나 걷는 거 필요 없어. 얼굴 비대칭인 거부터 해결해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나면 요즘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병문안들 많이 오잖아요. 근데 병문안 왔는데 못 걷고 휠체어 타 있으면 그냥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돼요. 근데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얼굴이 막 이상하게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본인이 알면 그게 제일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도 그거부터 해결해 달라 그래요. 모양이 다른 거. 그거 더하기 영양학적으로도 좀 문제가 생겨요. 그게 왜냐하면 입을 못 다뭅니다. 그러면
밥은 먹을 수 있는데 물은 못 마셔요. 물을 이렇게 마시면 이렇게 해서 마시면 주르륵 흘러버립니다. 밥을 먹는데 국물류는 못 먹어요. 국물을 떠넣으면 주르륵 흘러버립니다.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위중한 마비가 생겨서 평생 증상을 남기고 장애를 남길 수 있을지도 모르는 뇌졸중이나 뇌경색, 스트로크 질병이 왔는 환자들도 그게 1등이 아니에요. 안면마비가 1등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면마비 그냥 허투루 보고 넘길 일이 아니라 치료하는 거 굉장히 잘 해줘야 됩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신경개방에 근무할 때 제 담당 환자 운동치료실에서 이제 운동시켜줘야 되는데 환자분이 하도 안면마비 치료해달라 그래가지고 전기치료실 가가지고 직류치료 끌고 와서 운동치료 시간에 직류치료 해줬어요. 그 정도로 근데 환자는 그걸 더 좋아합니다. 와, 선생님, 제 얼굴이 움직여요. 이러면 더 좋아해요. 그리고 안면이 중추든 말초든 안면마비는 이게 회복이 좋아요. 그래서 하면 이게 되게 치료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막 쭉쭉 좋아지니까.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도 치료하는 거를 잘 배웠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중추성일까요? 말초성일까요? 이게 보면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사진이죠. 위키피디아 검색해보면 딱 이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도 당연히 말초성입니다. 이마에 주름 잡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때 이마 주름 잡는 거 꽤나 신경 써서 잘 찾아봐야 됩니다.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인스펙션, 눈으로 먼저 봅니다. 우리 아까 전에 해봤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거는 입꼬리가 어디로 돌아가 있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어디가 커져 있는가, 어디가 돌아가 있는가를 확인해서 오른쪽인가 왼쪽인가를 먼저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환자한테 특정한 동작들을 시켜봐요. 미소 지어 보세요. 휘파람 불어 보세요. 휘파람, 입을 우 뽀뽀하듯이 내밀어 보세요 라고 해도 좋고요. 휘파람 불어 보세요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 꼭 감아 보세요. 그리고 이마에 주름 잡아 보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 그 안면에 대해서 MMT 저랑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하면서 사진 찍어 봤을 때 이마 주름 못 잡는 친구들 꽤 많았죠. 환자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마의 주름을 이 사람이 원래 못 잡는 건지 마비가 있는 건지 긴가민가 할 때는 어떻게든 잡도록 해줘야 됩니다. 턱 당기고 천장 보세요. 제 주먹 보세요. 위로 올리고 하여튼 그런 걸 해가지고 어쨌든 주름을 잡아보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차팅할 때는 MMT로 차팅합니다. 근육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마 주름 잡기라고 적어도 되고요. 프론탈리스라고 머슬로 적어도 되고 MMT로 제로, 트레이스, 페어, 노말 이렇게 MMT 등급으로 차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 더 배웠습니다. 전기 진단에서 극성 공식을 써도 좋고요. 변성 반응 검사를 해도 좋습니다. 근데 변성 반응 검사까지 하기에는 좀 뭔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나중에 직류치료 실습할 때 여러분들 경험할 텐데 극성 공식은 정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진단 금방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심한지 안 심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 내릴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면 되겠고요. 이제 치료입니다. 치료 방법인데 안면마비 치료하려 그러면 얼굴 근육을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얼굴 근육을 알아야지 이 사람의 어떤 근육을 타겟팅해서 자극할 것인가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안면 근육을 치료사들이 잘 모르다 보니 지금 안면 마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루틴으로 여기에다가 갖다 대고 치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갖다 대고 치료하면은 안면 근육 전신에 대해서 자극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축을 이렇게 유발하는데, 근데 글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실제로 계속 그렇게 자극을 해서 수축 강도로 계속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 치료 시간 10분, 15분 하면은 근피로가 유발돼서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탐침봉이라고 해서 볼펜 같은 걸로 포인트를 옮겨 다니면서 치료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치료사가 모터 포인트 못 잡으면 그렇게 못 하죠. 이거 하나 잡는데도 급급하니까. 그래서 포인트 외우는 거 꼭 잘 기억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육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 우리 이렇게 앞서 진단학 때 배웠던 근육 진짜 치료에서 중요하게 쓰이니까 앞면 얼굴 근육 나랑 상관없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화면 기준으로 왼쪽에 보이는 거는 우리 물리치료사용이 아니고요. 제가 이 사진을 어디서 따왔느냐면 어디 마사지 하는 사이트에서 따왔어요. 근데 저게 굉장히 좋은 영상입니다. 여기 저 마사지가 뭐냐면 까만색은 마사지 할 때 눌러주는 포인트예요. 실제로 저 포인트 이렇게 꾹꾹 눌러보면 되게 시원합니다. 이마 얼굴을 포인트 다 한번 싹 돌리면 이렇게
눈이 환해질 정도로 굉장히 얼굴에 시원한 자극 포인트기도 하고요. 저 자극 포인트가 뭐 이렇게 뭐 한의 쪽에서는 경혈점과 거의 겹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양의 쪽에서 바라보기에는 모터 포인트, 즉 머슬의 벨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추가적으로 안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 포인트를 저렇게 자극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 아주머니 얼굴 반대편 쪽에 보면 비행기가 지나가네요. 알록달록한 색깔로 이렇게 테이프처럼 붙여놓은 게 있는데 저게 뭐냐면 마사지 하는 방향입니다. 이게 눌러가지고 턱 같은 경우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눈 밑 방향, 이마는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하는 자극 흘러간 이게 누를 때는 까만 점을 누르면 되고요. 마사지 할 때는 저렇게 위로 올려주듯이. 근데 이거 외우기 되게 쉽죠? 얼굴 생긴 대로 가면 됩니다. 얼굴 생긴 대로. 왜냐하면 근육들이 저렇게 주행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해부학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프론탈리스는 눈에서부터 눈썹에서 위쪽으로 주행합니다. 그러니까 절 따라 하는 거죠. 눈 주변 같은 경우에는 오비큘라리스 오쿨리라는 동그란 눈둘레근이 있으니까 둥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눈둘레 이렇게 하게 되고요. 좀 다른 거는 이제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주행 방향대로 한다. 방향을 좀 바꿀 것 같아요. 뭐 턱은 여기 멘탈리스트 있는 쪽, 이쪽 이렇게 쭉 다 아래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 포인트 나중에 여기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 얼굴에 대해서 마사지 마스터하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이렇게 치료적 마사지뿐만 얼굴 마사지 다 할 수 있어요. 전기 치료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 사진도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말을 할 텐데 여러분도 자기 얼굴의 포인트를 따라서 잡아주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탐침봉을 갖다 대고 나서 직류치료기로 따라서 이동하면서 치료해야 되는 포인트들인데 이 포인트를 잘못되면 수축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직류치료기 이렇게 나중에 경험해보면 느낌이 안 좋은데 만약에 내가 됐다가 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돼요. 그러면은 의료사고입니다. 직류치료기 탐침봉은 한 번 닿았으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붙은 상태에서 끌면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 한번 잘 따라와 주길 바라고요. 이 사진은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영상 올려놓으면 캡처해 놓고 꼭 반복해서 공부해 두고 다음 우리 이제 실습 시간에 만나면 이 사진 여러분들 다시 띄워놓고 공부하면서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랑 실습하는 친구들은 실습을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 사진에 있는 근육 이름 이런 거 다 외우라 그래서 제가 한 5팀 정도 지나가면 오면 하기 전에 이름 외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쭉 다 외우고 나서 치료 시작 이렇게 할 테니까 꼭 잘 외워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출발점은 귀 앞에 있는 페이셜 널브의 트렁크 부분입니다. 페이셜 널브의 트렁크 부분. 자, 자기 귀 앞에 여기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입을 벌려보면 구멍이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에서 살짝 앞으로, 조금 앞으로 나와줘야 돼요. 앞으로 나와주면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페이셜 널브의 트렁크를 잡은 상태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쪽으로 나아가서 자기 광대뼈를 찾습니다. 자기 광대뼈. 광대뼈 잡으세요. 광대뼈에 연결된 선 보면 이것도 페이셜 널브입니다. 널브 중에 템포랄이라고 하는 브런치입니다. 템포랄하고 하는 미안합니다. 부칼이라고 하는 브런치, 부칼 브런치에 해당이 되고요. 이 볼 쪽으로 간다 해서 부칼 브런치입니다. 볼 쪽으로 가는 부칼 브런치. 그 다음에 자기 관자놀이 잡습니다. 관자놀이 이거는 템포랄 브런치입니다. 템포럴 브런치 잡으면 이마가 주름이 생기고 얼굴 두피에 전부 다가 이렇게 막 털이 막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템포럴 브런치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이마 쪽으로 가서 프론탈리스 그리고 눈썹 3분의 1 지점 있는데 약간 위쪽입니다. 여기가 커러게이터 슈퍼실리 그리고 내려오는데 나중에 탐침봉 내릴 때 눈을 지나갈 때 꼭 코 따라서 잘 지나가줘요. 그리고 꽤 빨리 지나가주는 게 좋습니다. 눈 주변은 되게 아파요. 빨리 쭉 따라 내려가서 코 옆에 여기 보면 나잘 부분인데 나잘 컴프레서는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해서 여기 잠깐 거쳐가는 정도 해서 쭉 내려가서 이렇게 입술 위쪽에
입술 위쪽에. 요 같은 경우에는 쿼드라투스 라비 슈페리얼리스라는 머슬이고요. 그 다음에 입 옆에 오비큘라리스 오리스, 그 다음에 입 밑에 있는 부분 쿼드라투스 라비 인페리얼리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입술에 바짝 붙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멘탈리스도 꼭 같이 합니다. 멘탈리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에 있는 마세터 머슬 같은 경우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데, 그 마세터 머슬 근거계를 잡다 보면은 갑자기 입이 같이 되게 전체적 움직임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만디블라 브런치입니다. 만디블라 브런치 잡고 다시 트렁크 돌아오면 됩니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쭉 잡아서 한 번씩 이름 외운 다음에, 그리고 직접 치료할 때 써보면 되겠다라고 예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